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이제 화성의 왕자 유리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이 유리마 씨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거는 이제 예전 작품인 SF 시리즈에서 그 외계인의 비행 접시 UFO의 허와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작품에서 외계인 접촉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그 중에 유리마 씨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도 유리마보다는 미스 프랑스한테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미모와 지성이 반비례하는 근거라면서 제가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약간 시쳇말로 가슴 빵빵 머리 텅텅의 예시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브리지트 쇼케는 유리마의 얘기와는 달리 아무리 기다려도 우주선에 오지 않자 현타가 와서 이혼한 거라고 하는데, 과연 쇼케는 자기와 결혼하면 우주선이 데리러 온다는 유리마의 그 말을 정말로 믿었을까요? 의외로 유리마와의 결혼 생활은 단 1년으로 끝났어요. 굉장히 현타가 빨리 온 편인데, 사실 사람 심리상 그 정도 국제급 유명세를 치르고서 쉽게 손절하기가 힘듭니다.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한 2, 3년 기다릴 수도 있었을 건데, 미스 프랑스는 어째서 그렇게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걸까 생각해 볼 때, 애초부터 유리마의 우주선 썰을 믿지 않았다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보세요. 부부를 화성왕자 마르스, 금성공주 비너스라 칭했고 중세 유럽풍의 왕자 복장하고 다니면서 현지 프랑스 언론에서 주목받았다. 유리마는 기자들에게 유리마는 앞으로 신의 뜻에 따라 호주의 우주선이 날아들고 역사가 대변역을 맡게 되고, 그에 비해 경찰관인 아버지의 딸로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쇼케는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게 된다. 얼마 전에 경찰관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냈어요. 결혼식장을 찾아간 한국 기자에게 장래의 포부를 이렇게 말했다. 페르피낭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답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 정의 구현 등 묵직한 용어를 구사하던 쇼케 양은 대화가 좀 따분하다 싶었는지, 하긴 저희 집 가업이 경찰관이다. 집안이 경찰관 가족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쇼케 양도 경찰 시험에 합격하여 이들 가족은 이로써 경찰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 이게 보시면은 결혼식 때 이제 한국, 프랑스 등 각국에서 온 기자들 앞에서 유리마가 우주선 썰을 풀고 있을 때 쇼케는 정말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있죠.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 유리마 씨 관련된 영상의 단 댓글인데, 당시 저 여성이 결혼식 당일날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걱정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던 기사가 기억나네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아이는 둘만 낳아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다, 이게 그냥 미스 프랑스의 결혼 소감이었습니다. 결국 화성에서 올 우주선은 유리마 혼자 기다리고 있었고, 쇼케는 전혀 우주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체 뭘 보고 쇼케는 이 유리마와의 결혼을 택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도 그동안 분석 안 했던 것 같아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고로 가인방명, 흔히 미인방명이라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가인방명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뜻은 똑같습니다. 미인은 어딜 가나 삶이 화려하면서도 고달픈 법입니다. 예쁜 사람들은 운명이 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스 프랑스라고 하면 적어도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네로라 하는 인정된 미인입니다. 브리지트 쇼케는 미모로 인해 이런저런 관심과 대시를 당연히 거쳤겠죠. 그러면서 닳고 다른 남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쇼케 자체가 냉철한 법학도에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경찰 지망생이라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컸을 수도 있는데, 세상 남자들 왜 이래 이런 것. 그 상황에서 화성의 왕자를 자칭하면서 쇼케 자신을 당신은 금성의 공주예요 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결혼하면 우주선에 올 겁니다 라고 믿고 있는 유리마라는 남자는 정말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참 개가 들어도 웃을소리인데, 이걸 진지하고 진솔하게 믿고 추구하는 순수함, 그리고 순진함, 그런 거는 이래저래 남자들한테 질려있을 쇼케에게는 신세계였어요. 이런 남자라면 정말 사심없이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계산으로 유리마와의 결혼을 승낙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쇼케의 부모님도 유리마를 사위로 인정한 거죠. 설마 우주선 오는 거 저같은 부모님도 믿었을까 그걸? 결국 이런 이유로 화성의 왕자와 금성의 공주는 축복 속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짠! 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 커플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커플이 깨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애초에 쇼케는 유리마에게 좋은 직업, 높은 수입 같은 그런 현실적 능력치는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기대했으면 결혼 안 했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유리마의 똘끼와 무책임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보세요. 유 씨는 당장 언어장벽으로 취업을 안 하고 비너스와 유리마의 내생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쓰겠다고 했다. 그 후 이야기. 미스 프랑스와 유 씨의 결혼 생활은 약 1년 정도 지속됐다. 형 성룡 씨의 언급에 따르면 형님도 되게 성함이 비범하네. 유 씨가 홀로 산에 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만 써서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와우. 보세요. 유리마의 형이 직접 증언하기로도 뭐라 그럽니까? 결혼한 후에도 혼자 산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글만 써서. 이게 제일 큰 원인이었죠. 그럼 제대로 그림을 배워가지고 화류계가 아니고 예술계로 진출하는, 그림하지 아닙니다. 예술계로 진출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제대로 글을 써가지고 문학계로 진출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닌 말로 외계인과 UFO는 항상 국제적으로 어딜 가나 매니아들이 있는데 그런 매니아들 대상으로 외계인 UFO 연구 분야 이런 걸로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시골 마을인데 뭐 밭 한마지기 빌려가지고 뭐 포도농사 밀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산으로 들러 써댕기면서 우주선 기다린답시고 논들고 갓 결혼한 아내를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새색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바깥일이 안 되면 집안일을 하든가, 집안일이 안 되면 반일을 잘하든가, 반일도 못하면 바깥일을 하든가, 집안일도 안 되고 바깥일도 안 되고 반일도 안 돼. 이런 남편을 계속 데리고 살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신혼에 끝맺었죠. 결혼생활 1년. 그 사이에 자녀도 없었다는 거 보면은 유리마와 쇼케의 부부 금슬도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예. 그제서야 미스 프랑스는 깨달았던 겁니다. 금성의 공주라는 자신은 그저 화성으로부터 유리마를 데려갈 우주선이 오게 해줄 우주선 호출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유리마에게는 자신을 화성으로 데려가 다시 왕자가 되게 해줄 우주선이 필요했고 그 우주선이 오게 해줄 매개체로서의 공주가 필요했을 뿐 그 공주가 딱히 브리지트 쇼케가 아니어도 무방했습니다. 사랑은 개뿔이고 그냥 걸렸던 여자가 쇼케였을 뿐이에요. 결혼해서 어떻게 알콩달콩 가정을 꾸리고 생활할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이 오직 결혼 자체가 그냥 목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진심으로 인간 자체를 사랑했던 것은 쇼케뿐이었고 쇼케는 이런 유리마의 본색을 깨닫고 미련 없이 1년 만에 이혼하는 걸 택했던 겁니다. 이런 본 게시탐 등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그 다른 분들의 댓글들이 있어요. 아마 이 당시 정황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 좀 옛날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보세요. 맞아요. 일도 안 하고 뜬금 잡는 소리만 하니 참다가 이혼했다고 하지. 이혼한 뒤 세월이 흐른 후에 한국에서 그들을 취재하러 갔는데 저 남자가 미스 프랑스 말고도 각국의 대표 미녀들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걸려든 거라고 인터뷰했어요. 이혼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마치 어린 왕자처럼 현실성 없이 지냈는데 한국 교포들이 안 돼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산다. 끊임없는 긴 글의 구애 편지를 투척한 결과 미스 프랑스가 감동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일도 안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이 헛소리만 하는 거에 질려서 이혼당한 거다. 다음. 남자는 외계인 우주선 환상 속에 빠져 사는 사기꾼이었고 여자도 직업이 없었다. 먹고 살 게 없으니 시골 장인댁에서 더부살이였는데 장인은 뼈 빠지게 농사를 하는데 옆에서 일도 안 하고 산딸기나 따먹었다고. 장래가 막막하니 여자가 딴 남자 만나서 자연히 이혼하게 된 거지. 이 사람 좀 이상하게 알고 있네 내용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같은 글을 보냈는데 미스 프랑스가 걸려든 거다. 같이 살던 동안 산에 가서 그림 그리고 글만 썼으니 결국 이혼할 수밖에. 미래가 없잖아. 또 다음. 내용이 진실이 아닙니다. 이게 우주선이 안 와서 이혼했다. 이렇게 내용이 이제 그 영상이 있었나 봐요. 내용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 우주선 안 와서 이혼한 거 아니야. 유리마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백석원달러 지내다가 참다 못해 이혼한 거지. 프랑스에서 실업자 노숙자로 살았고 여자가 경찰관으로 벌어먹이다 이혼했다. 블라블라. 자, 또 다음. 미스 프랑스로 출전을 했지만 연예인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업인 포도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순박하고 예쁜 시골 처녀였던 브리지트 쇼케.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게는 됐는데 같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것.
결혼을 했으면 취업을 하든가 포도밭에도 같이 일을 해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포도원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계속 별만 보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그거 버텨낼 여자는 없지요. 보시면 뭐 쇼케가 무직이었다, 경찰관이었다, 뭐 다소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유리마의 무책임과 무개념이 파경을 불렀습니다. 환상과 꿈에 젖어 현실을 저버린 무책임함은 결국 화를 불렀고 쇼케는 이 순수한 남자의 무능력까지 다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애초에 그 결혼의 본질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주선 호출기로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을 깨닫고 현타를 맞았습니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쇼케의 머릿속을 스쳐갔을지도 몰라요. 냉철한 법학도였던 쇼케는 아마도 아주 높은 확률로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을 쇼케는 결심이 굳어지자 실천력도 빨랐고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유리마를 정말 암세포 도려내듯이 도려내고야 말았습니다. 보세요. 쇼케 이후 또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 생활을 했지만 역시 그리 오래 가진 않았다. 한인이 운영하는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를 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10여 년 전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비행 접시만 나오는 꿈을 꾸더니 결국 접시만 닦게 되었구만. 유리마 개인의 사정은 좀 딱하지만 세뇌시켜서 결혼한 쇼케는 무슨 죄냐. 그러게요. 결국 유리마의 결말은 비행 접시 꿈을 꾸고 비행 접시 얘기만 하다가 접시 닦는 걸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또 보시면은 어쩌면 유리마는 화성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고 소문만 무성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신비스러워짐. 오, 정말 그러네요.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자신의 고향인 화성으로 우주선을 타고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이야기에 정점을 찍을 수가 있겠네요. 와, 정말 참신한 의견인데. 현재 살아있다면 한 70대가 되었을 유리마 씨는 현재 어디에서도 종적을 찾을 수 없는데 혹시나 화성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아련한 기대감을 남기고 있습니다는 개뿔. 두 눈은 본향 천국을 향해도 두 발은 땅을 딛고 있기에 이상과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교훈만을 뼈가 시리게 남겨주고 있는 화성의 왕자 유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